안녕하세요. 사진으로 돌아보는 지난 한 주간의 뉴스 클릭베스트컷 김나연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진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연합뉴스 사진부 한상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사진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이 올해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날이 되면 한 해를 정리하는 사진들을 준비해 보는데 오늘 이번 주는 다양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구치소에서부터 얼음왕국까지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들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진은 어디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첫 번째는 구치소입니다. 네, 클릭베스트컷 그럼 구치소 관련 사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치소라서 그런지 철창 문이 바로 또 나왔네요. 김성태 의원과 황영철 의원 모습이에요. 표정이 좋지가 않죠. 예.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데 김성태 위원장은 뒤에 보시면 이제 다른 위원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구치소 청문회 관련 사진인 거죠? 예, 맞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구치소인데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입니다. 이날 최순실이 구치소에 마련된 청문회장에 끝내 출석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접견실에서 비공개로 청문회를 한 뒤에 국조특위 위원들이 접견실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청문회장에는 최순실 씨가 끝내 나오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접견실 청문회도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 바람에 그 최순실 관련 사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수감동까지 찾아가서 신문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니죠. 1989년 50비리 청문회 때도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7년 만에 다시 열린 거죠. 예. 최순실은 접견 중에도 계속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이렇게 항변도 했죠. 네, 혈압약을 먹고 있고 심장도 나쁘고 두통도 있다고 그랬다는데 이게 뭐 국민들이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네. 하태경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악수를 했는데 이제 최순실하고 악수를 했는데 네.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 같았다. 손이 따뜻했고 살이 빠져서 더 건강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이라고 했다고 하던데요. 예, 그게 이해가 안 가는 일인데 예. 뭐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럴 겁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신을 겨냥한 의혹에 대해서 대부분 침묵이나 부인으로 일관을 했다고 합니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최 씨가 뉘우치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모르쇠와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네. 이 사진에서 이 의원들의 표정이 좋지 않은 게 다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죠. 국민들의 분노 지수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실제로 오전에 최순실이 나오지 않은 구치소 청문회장에서 이런 사진이 찍혔습니다. 사진 넘겨주실까요? 어떤 사진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네, 뭐 휴대폰 문자 메시지가 찍힌 사진인데요. 내용을 좀 볼까요? 잡아오세요. 그리고 전기 끊고 밥 주지 말고 난방 넣지 마세요. 뱀, 악어, 호랑이, 사자, 쥐, 닭, 말 넣어주세요. 이런 내용이 쓰여 있네요. 동물원인가요? 이게 지금 이 문자가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온 문자 메시지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보낸 건데요. 국민이 보낸 거예요. 예, 뱀, 악어, 호랑이, 사자, 뭐 쥐, 말, 닭 넣어주세요. 국민들의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문자라도 보내서 분노를 전달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겠죠. 일부 위원들은 최 씨의 독방 생활에 대해서도 특혜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최 씨는 약 5제곱미터 넓이의 방에서 하루에 1시간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 절반만한 방도 있는데 큰 방을 준 것이라면서 뭐 신문도 자유롭게 보고 예. 뭐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제 서울구치소는 다른 수용자와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최순실은 바로 이 다음 날인 27일 박영수 특검의 재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최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여기에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옆자리가 휑하게 다 비어 있네요. 네, 지난 월요일 국회에서 있었던 새누리당 의원총회 모습입니다. 월요일이면 그 바로 다음 날에 화요일에 탈당을 한 비박계 의원들이 아직은 새누리당에 있었던 때 아닌가요? 그렇죠. 사진이 좀 휑해 보이죠. 네, 저는 이제 이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렇게 앞쪽으로 내려오면 덜 비어 보일 텐데
왜 저렇게 앞자리 그것도 이제 한 가운데를 이렇게 비워놨을까? 그러니까요. 뭐 아직은 뭐 사람들한테 탈당 전이니까 그들을 위한 자리를 남겨놨다. 뭐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서일까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사진 이제 찍은 앵글도 그렇고, 이제 뭐 다르게 찍었다면 이 빈자리가 이렇게 커 보이지 않게 해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예. 한진 기자는 이걸 좀 부각시키고 싶었겠죠. 뭐 주제를 명확하게 이제 나타내고 싶은 뭐 앵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날 저 빈자리를 끝내 채우지 않았던 의원들이 바로 다음 날 집단 탈당을 했죠. 네, 다음 사진 보실까요? 네. 네, 앞서 봤던 사진에서는 굉장히 빈자리가 많았는데 여긴 빈자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빼곡히 차 있네요. 예, 저 뒤쪽에 보면은 취재진도 아주 많이 왔습니다. 예. 지난 화요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보수신당 제1차 의원총회 모습입니다. 보통 이제 저쪽에서 의원들 쪽으로 사진을 찍는데 네. 이렇게 이제 사진 기자가 이쪽도 무섭고 이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이쪽에서 저렇게 많은 기자들이 왔다 어떤 취재 열기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날 새누리당 탈당을 한 의원이 총 29명이었죠. 네, 당초 비박계에서 탈당을 결의한 의원은 35명이었습니다. 나머지 의원들은 다음 달 초 2차 탈당을 통해서 합류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국회에서 제1당이 바뀌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이 121석으로 이제 1당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제 새누리당이 이제 99석, 국민의당이 38석. 개혁보수신당은 이제 탈당한 29명에 먼저 탈당을 했던 김용태 의원을 합해서 이제 30석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예. 20대 국회가 개원할 때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국회 본회의장 자리 배치에 대해서 예. 이야기를 한 적이 네.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제1당이 바뀌면서 본회의장 자리도 바뀌게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본회의장 사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네. 네, 국회 본회의장 모습이네요. 자리는 많이 비어 있습니다. 네. 이제 국회 본회의장의 자리는 이제 당의 이제 서열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서열이라는 것은 이제 당 의석수겠죠. 예. 국회 의장석을 바라볼 때 가운데 자리에 1당이 앉고 이제 오른쪽에 2당, 왼쪽에 3당과 무소속 의원 등 나머지 이제 의원들이 자리를 잡는 구조입니다. 그럼 그 기준대로라면 민주당이 가운데 자리에 앉고 네. 그리고 새누리당이 오른쪽, 국민의당이 왼쪽을 차지하겠네요. 네, 그렇죠. 국민의당 왼편으로 이제 뭐 그 개혁 보수 신당하고 정의당, 이제 무소속 의원들이 자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번에 자리가 바뀌게 되면서 정치인들이 새 자리에 어울리는 새로운 정치를 펼치길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진은 좀 독특한데요. 사람을 묶고 있는 건가 봐요. 네, 좀 꽁꽁 묶여 있는 것 예. 같죠. 뒤에 보면은 취재진도 많이 있습니다. 관심이 많은 사람 같은데. 네, 여기에 근데 마크를 보니까 대한항공 마크인데요. 네. 지난 화요일 사진입니다.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객실 훈련센터인데 곧 도입 예정인 신형 포박 장비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럼 지금 이렇게 사람을 묶고 있는 이게 신형 포박 장비인 거예요? 뭐 지난 안동 때 포승줄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하얀색 줄이었잖아요. 재빠르게 이제 포박을 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이 장비는 올가미를 씌워서 잡아당기면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조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묶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굉장히 좀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네. 신속하게 제압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기내 난동을 제압하는데 이 포승줄 말고도 테이저건이라는 것도 있지 않나요? 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예. 네,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오른쪽 승무원이 들고 있는 게 이제 테이저건입니다. 굉장히 생각보다는 작네요. 네. 여기 보니까 사람이 흰 줄에 그 지금 쓰고 있는 네, 흰색 그렇죠. 포승줄이죠, 묶기 이게. 힘들죠, 이거. 예, 이렇게 네. 묶여서 승무원이 무릎으로 몸을 또 제압을 네. 하고 있네요. 네, 오른쪽 테이저건을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이 테이저건 사용 조건이 좀 엄격했습니다. 승객이나 승무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긴급한 위험이 있거나 항공기 비행 안전 유지가 위태로운 경우로만 명시되어 있었는 건데 그런데 이제는 난동 승객에게 1차로 경고를 하고 경고는 그냥 말로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이제 스턴건인데 스턴건은 뭐냐면 테이저건에서 이제 앞에 카트리지를 뺀 상태로 이제 신체에 갖다 대서 충격을 대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스턴건을 사용해도 진압이 되지 않으면 테이저건을 쓸 수 있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 또 기내에 폭력 전력이 있는 승객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해서 탑승을 거부하기로 했다던데요.
네, 그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지난 20일 만취해서 폭력을 행사한 34살 임범준 씨입니다. 대한항공은 임 씨에게 탑승 거부 고지문을 발송했다고 하는데요. 다음 사진 볼까요? 예. 기내난동 사건의 피의자 임범준 씨가 월요일 오전 인천공항 경찰대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죠. 네. 근데 사실 이미 그 리처드 막스의 네. SNS를 통해서 얼굴이 다 공개됐잖아요. 임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을 하고 있다면서도 당시 상황이 뚜렷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의 이런 기내난동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9월에도 인천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그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서 의자를 부수고 승무원들을 막 때리다가 베트남 현지 경찰에 인계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하늘을 나는 폐쇄된 공간에서의 난동은 승객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해당합니다. 단호하게 대응해야겠습니다. 네, 여긴 외국인 것 같은데요. 어딘가요? 예, 미국입니다. 가운데 이게 잘 보면 글씨가 써 있어요. 링컨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게요. 링컨이라고 쓰여 있네요. 네. 여기 보니까 링컨 흉상도 있어요. 네, 링컨 대통령 묘소입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있는데요. 아, 묘소군요. 예, 예. 근데 누군가가 여기 보니까 네. 링컨 흉상을 만지고 있는데요. 뒷모습이라 잘 모를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인물입니다. 누구죠? 바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링컨 묘소를 찾은 거군요. 네, 다음 사진을 한번 더 자세히 볼까요? 예. 네, 이건 옆에서 가까이서 찍혔는데요. 반 총장이 링컨 흉상의 코를 만지고 있네요. 네, 링컨 형상의 코를 만지면 행운이 온다는 속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여기를 찾는 방문객들이 다 이렇게 흉상의 코를 만진다고 해서 코가 좀 반질반질해 보이는 것 같기도 네, 합니다. 코만 좀 색깔이 다른 것 같아요. 네, 행운이 온다라고 하니까 저도 좀 방문해서 만져보고 싶은데, 그렇죠? 근데 반 총장의 행보가 요즘 좀 유독 눈에 띄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의미가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런 행보 하나하나가 참 의미 있게 다가와요. 그렇죠. 내년에 있을 한국 대선에서의 행운을 바란다는 의미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반 총장이 실제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요. 요즘 국내 정서와 맞물려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사진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요즘 반 총장의 일거수일투족에 정치권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죠. 네. 반 총장은 이날 링컨 묘소를 참배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링컨 대통령 시절에 미국은 가장 심하게 분열돼 있었다. 링컨 대통령은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미국인의 결속을 이끌어냈다. 그렇군요. 이제 오늘로 반 총장의 임기가 다 끝나는데요. 네. 내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뭔가 굉장히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공간이에요. 네. 뭐 보니까 플라스틱인가요? 뭔가요? 얼음입니다. 예. 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처음에 그렇죠. 얼음성을 또 소개해 주신다고 네, 했는데. 구치소에서 시작해서 지금 얼음 왕국으로 왔는데 예. 예, 얼음으로 조각을 하고 이제 건축물을 만든 거죠. 이게 다 얼음이에요. 정말 네. 엄청나네요. 여기는 이제 강원도 화천군인데요. 세계 최대 실내 얼음 조각 광장 현장입니다. 지난 24일 개장을 했습니다. 세계 최대 그것도 실내 얼음 조각이라고요. 네네. 중국의 하얼빈이 생각이 나는데 그럼 화천군이랑은 좀 다른 게 실내라는 점에 좀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이 얼음 조각 광장은 이제 내년 1월 7일 개막을 하는 2017년 산천어 축제를 앞두고 이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만든 건데요. 네. 뭐 만드는 모습을 한번 봐볼까요? 네. 와, 여기 보니까 정말 다들 고생을 하고 계신데 공장 이 같아요, 막. 얼음 조각도 약간 좀 다 규격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벽돌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뭐 건축물을 만들기 쉬울 텐데요. 예. 이번에 얼음 조각을 만들기 위해 투입한 얼음 덩어리가 총 8,500개입니다. 8,500개 개수도 엄청나네요. 무게도 엄청 큰데요. 근데 한 개당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한 개당 무게 제가 가늠이 잘 안 되지만 한 50kg 정도 될까요? 저도 뭐
들어서 아는 거지만 135kg이라고 합니다. 턱없이 적은 그 예, 수치를 꽤 제가 또 뭐, 얘기를 했네요. 8,500개라니까 8,500 곱하기 뭐 5 내리고 3승에서 딱 나오죠. 1,147.5톤이라는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와. 4.5톤 차량으로 하면 255대 분량인데 얼음 배송에만 보름이 걸렸다고 합니다. 예, 저기 있는 기술자들도 다 중국인들입니다. 중국인 기술자들 32명이 지난달 29일 입국을 해서 이달 24일에 이 실내 얼음 조각 광장을 완성을 했습니다. 총 26일이 걸린 거죠. 완성된 얼음 조각 광장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와, 저는 아까 전에 봤을 때는 그냥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네. 안으로도 직접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네요. 진짜 왕국이네요. 오. 그렇습니다. 이제 색깔이 알록달록하죠. 이제 저게 이제 컬러 얼음입니다. 이제 올해는 컬러 얼음까지 도입을 한 건데요. 이 컬러 얼음은 하얼빈 본토에서도 아주 드물다고 합니다. 네. 화천군이 국내 업체와 함께 염료를 이용해서 얼음 조각을 만들어 본 결과 색감이 좋아 이번에 처음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 예쁘긴 한데 만들기 정말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보니까 안에 조명도 이렇게 좀 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컬러 얼음은 조형미와 색감이 뛰어난 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작업이 복잡하고 설계가 더 까다롭습니다. 네. 실제로 가보면 정말 더 환상적일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가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가면 되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산천어 축제는 내년 1월 7일부터 29일까지고요. 저 얼음 광장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내년 2월 12일까지 개장을 합니다.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 하얼빈 빙설 대세계 축소판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올겨울 기회가 되면 아이들과 함께 꼭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私は日本国総理大臣としてこの地で命を落とした人々の御霊に戦争の惨禍は二度と繰り返してはならない。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지난 1년 동안 저 개인적으로는 참 정이 많이 든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진행자가 바뀌어서 김난영 아나운서가 새롭게 프로그램을 이끌게 됐습니다. 여러분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늘로 물러나겠습니다. 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